특히 3년 뒤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도 마이너스 50% 반토막으로 매우 크게 하락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97% 수익률과 1억 7,1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78% 수익률과 92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5천만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금일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내일 수요일 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바로 몇 시간 뒤 목요일 새벽 FOMC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조용한 관망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유는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번에 3.3% 발표였는데 이번엔 3.2% 발표로 소폭 둔화된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둔화되면 소비 심리가 과열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의 호재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벤트는 당장 내일 밤부터 시작되죠. 내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그 이후 6시간 뒤 금리 발표와 함께 FOMC 파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굵직한 두 개의 이벤트가 하루 만에 모두 다 열리는 만큼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은 조용히 관망하고 있고 이 이벤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와중 S&P 500과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상승은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하죠. 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를 해버리면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매수한 모든 사람들은 긍정론자가 모두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 환호할 때보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죠. 자, 미국 증시 시황은 오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만큼 이벤트 전 내일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이죠. 엔비디아 주식 분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마무리하며 이제 엔비디아는 120달러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은 과거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때 주가는 이때 어떻게 움직였을까? 공통된 패턴 및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해야겠죠. 자, 엔비디아의 차트를 길게 쭉 펼쳐보면 저기 화면 속 빨간색 점들이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분할 후 1, 2년 정도 뒤 하락장이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00년과 2001년에 주식 분할했는데 그 이후 닷컴 버블 대폭락 사태가 발생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힘든 주가 시기를 보내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2006년과 2007년에 주식 분할을 또 했는데 그 이후 이번엔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 사태가 발생되었죠. 역시나 힘든 주가 시기를 보내다가 다시 강세장을 만나면서 2021년 주식 분할을 또 감행했는데요. 이 시기 다들 기억나시나요? 모두 2022년 하락장을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시절이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폭등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던 중소형주가 폭등하던 그야말로 코로나 유동성 과열 그 어딘가였죠. 엔비디아도 이때 주식 분할을 또 했는데 그 이후 2022년 하락장이 찾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엔비디아는 AI 강세장을 만나 다시 폭등했고 이번에 10대1 주식 분할을 감행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약 1년 뒤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패턴과 사이클을 살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었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증시의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고 엔비디아의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외치는 미국 주식 유튜버죠. 그럼에도 전 항상 오르기만 한다 라는 것을 외치진 않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대비하는 투자자인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 올해 미국 증시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부분도 공부를 해봐야겠죠? 과거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했을 때 한 달 뒤 수익률, 3개월 뒤 수익률, 6개월 뒤 수익률, 1년 뒤 수익률, 그리고 3년 뒤 수익률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단기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이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겠죠.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모두 꽤나 긍정적인 수익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분할 후 한 달 동안은 매우 좋은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를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과거 모두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3개월 뒤, 6개월 뒤에도 꽤 좋은 흐름이었지만 대폭락을 만났던 데이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각오하거나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로 주식 분할 후 1년 뒤, 그리고 3년 뒤 이때 데이터를 살펴보면
살펴보면 매우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기 하락하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3년 뒤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도 마이너스 50% 반토막으로 매우 크게 하락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1년 뒤를 보나 3년 뒤를 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각오를 미리 해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식 분할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보통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1년 뒤 3년 뒤에는 왜 크게 하락하는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발생되는 걸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해봐야 하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이게 또 심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 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주식 분할을 하락장에 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주식 분할은 시장이 강세장, 과열일 때 그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과열일 때 주식 분할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외치지만 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른다, 강세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즉 강세장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식 분할로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과열이 크게 달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하락장은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흐름을 보였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또는 3년 뒤에는 이 행복한 강세장이 끝나고 다시 고통스러운 하락장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견뎌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투자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실제로도 경고했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50% 하락한다고 패닉에 빠진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달콤한 열매를 얻는 것이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대다수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현재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게 확실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작년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행히 지금은 버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관된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만 조심하면 된다 라고 말이죠. 자,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 후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장 과열은 결국 끝나게 되고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각오를 해두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 통계 데이터대로 1년 뒤나 3년 뒤에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그 돈을 가지고 웅주배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다시 상승을 시작되겠죠? 그 상승에서 자산 퀀텀 점프를 이루어내는 극소수 웅줌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전 지금 이 방송에서 향후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제가 여러분들보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2022년 하락장 때처럼 직접 다 버텨내 보이면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웅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다수가 털려나가는 저 폭락장에서 극소수는 항상 저기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때문이죠. 그러니 항상 현금 비중 30%는 따로 종목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런 곳에서 사용할 현금 비중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여러분이 돈도 잃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식 분할 후 3년 뒤 폭락했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3년 뒤 2027년에 투자금을 뺀다면 최악의 상태에서 손실 보고 빼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계획, 대비를 해두고 그 이상으로 멀리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이상으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여유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하락장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은 우리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라는 말을 지겹도록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